아들아, 밖에서라도 애 하나 만들어 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미친 남편 아닌가요? 저는 문 뒤에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결혼 5년 차. 아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병원을 다녔습니다. 수없이 많은 검사를 받았습니다. 6개월 전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의 정자 수치가 극도로 낮았습니다.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해야 한다고, 그것도 성공률이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시험관 시술해보자고, 아니면 입양도 생각해보자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침울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부모님께 결과를 말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문 뒤에 섰습니다. 엿듣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뭐래냐고, 정말 우리 아들이 문제라고 하더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정자 수치가 낮다고, 자연 임신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우리 아들이 문제일 리 없다고, 분명 며느리가 문제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고, 병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자기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잘못 봤을 거라고, 다른 병원 가보자고 우겼습니다.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떻게든 손주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맞다고, 대를 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밖에서라도 애 하나 만들어 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회사에 여자 많지 않냐고, 누구든 괜찮다고, 애만 낳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면 며느리랑 이혼시키겠다고, 새로 장가 보내겠다고, 아들, 낳을 수 있는 여자로 재혼시키겠다고 계획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다고, 빨리 하라고, 젊은 여자 찾으라고 재촉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5년입니다. 5년간 시어머니는 저를 불임 취급했습니다. 뱃속이 썩었다고, 여자로서 쓸모없다고 매일 욕했습니다. 참았습니다. 남편이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아내인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밖에서 애를 만들어 오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불임 취급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뱃속이 썩어서 애를 못 낳는다고, 여자로서 쓸모없다고, 우리 집안에 먹칠한다고 욕했습니다. 참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화를 냈습니다. 말대꾸도 안 한다고, 건방지다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외출했습니다.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담당 의사와 통화했습니다. 남편의 불임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본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배우자도 신청 가능하다고 알려줬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공식 문서였습니다.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성 불임, 정자 무력증, 자연 임신 불가능. 진단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5년간의 불임 누명, 남편의 실제 불임, 시부모의 학대, 어젯밤 엿들은 대화, 모두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시부모의 대화를 녹음하면 좋겠다고, 남편이 실제로 외도를 하면 결정적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산했습니다. 5년간의 정신적 학대, 불임 누명, 남편의 외도까지 입증되면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시부모의 대화를 녹음한다. 둘째, 남편의 행동을 감시한다. 셋째, 외도 증거를 확보한다. 다음 날부터 실행에 옮겼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샀습니다. 거실 소파 밑에 숨겼습니다. 시부모가 자주 앉는 자리였습니다. 3일 후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시부모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빨리 여자 만들라고 재촉해야 한다고, 며느리는 쓸모없으니 빨리 내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손주를 봐야 한다고, 대를 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녹음됐습니다. 두 번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편을 감시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샤워할 때, 잠들었을 때 몰래 휴대폰을 봤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수상한 연락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후배와 자주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28이었습니다. 남편보다 5살 어렸습니다. 문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관련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적인 내용이 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밥 먹자고, 술 마시자고, 고민 상담해주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여자는 호의적이었습니다. 좋다고, 선배 좋다고, 의지된다고 답장했습니다. 일주일 후, 둘은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습니다. 퇴근 후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회식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늦게 들어온다고, 기다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저도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도착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로하듯 쓰다듬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2시간 후, 두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함께 탔습니다. 택시를 따라갔습니다. 택시는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강남의 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들어갔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호텔 입구,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 모두 찍었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밤 11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회식이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괜찮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에 대한 마지막 감정도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탐정이 2주간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났습니다. 매번 호텔에 갔습니다. 모든 장면이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모두 기록됐습니다. 탐정이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증거를 모두 확보한 날,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임신 소식이냐고 조롱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혼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감히 이혼을 입에 담냐고 화를 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불임 진단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의 불임 진단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니라고, 문제는 아들이라고, 정자 수치가 극도로 낮아서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습니다. 병원 공식 문서라고, 여기 의사 서명과 도장도 있다고 말하며 진단서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진단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도 함께 봤습니다. 5년간 저를 불임 취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뱃속이 썩었다고, 여자로서 쓸모없다고, 매일 욕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 목록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스피커를 켰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들아, 밖에서라도 애 하나 만들어 와. 그 여자가 임신하면 며느리랑 이혼시키고 새로 장가 보내. 며느리는 쓸모없으니 빨리 내보내야 해. 녹음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시부모의 계획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아버지도 당황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3일 전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인 저를 쓸모없다고 했다고, 밖에서 애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다고, 이혼시키겠다고 계획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농담이었다고, 진심이 아니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립탐정 보고서였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남편과 회사 후배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더 많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손잡는 장면,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한 달간 총 8번 만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번 호텔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지시한 대로 했다고, 밖에서 애를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비꼬았습니다. 남편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럼 뭐냐고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호텔 가는 게 뭐냐고, 회사 후배랑 호텔 가는 게 뭐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사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남편이 거부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애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냐고 되물었습니다. 5년간 저를 불임 취급했다고, 시부모가 시켜서 바람피웠다고, 정말 바람피웠다고, 이런 남편과 왜 살아야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한다고, 위자료도 줘야 한다고, 돈이 아깝다고 소리쳤습니다.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5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자료 청구서였습니다. 5년간의 정신적 학대, 불임 누명, 남편의 외도, 시부모의 교사, 모든 것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총 위자료는 1억 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1억은 너무 많다고, 말도 안 된다고 항의했습니다. 변호사가 적정 금액이라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재판 가면 더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친척들한테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들이 불임이라는 것, 며느리를 학대한 것, 밖에서 애 만들라고 지시한 것, 실제로 바람피운 것, 모두 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친척들에게 알려지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조용히 이혼하겠다고, 위자료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합의 이혼하거나 아니면 재판 가서 모든 걸 공개하거나.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다고, 조용히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5년 결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주가 걸렸습니다. 재산 분할을 협의했습니다. 결혼 5년이었지만 제 몫을 챙겼습니다. 예금의 절반, 남편이 받을 퇴직금의 일부,
총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1억 원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5천만 원, 남편이 5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통장에 1억 3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5년간 살았던 집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한 달간 머물렀습니다. 새 집을 알아봤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이사했습니다. 가구를 샀습니다. 제 취향대로 골랐습니다. 밝은 색상의 소파, 예쁜 커튼, 포근한 침대.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이 생겼습니다. 시부모 눈치 볼 필요 없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할 필요 없었습니다. 결혼 전 다니던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5년 만에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자리가 있었습니다. 마케팅 팀 대리로 입사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동료들이 칭찬했습니다. 일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인정받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과장이 됐습니다. 연봉이 올랐습니다. 친구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결혼하면서 소원해졌던 친구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많이 밝아졌다고, 결혼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인다고 칭찬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새로운 팀장이 부임했습니다. 38이었습니다. 새 팀장은 능력 있고 다정했습니다. 팀원들을 잘 챙겼습니다. 저에게도 친절했습니다. 3개월 후,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회식 후 2차로 갔습니다. 팀원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새 팀장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편했습니다. 결혼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이혼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실례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괜찮다고, 잘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새 팀장도 이혼 경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3년 전 이혼했다고, 아이는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날 이후 자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달 후, 팀장이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업무 얘기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말에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습니다. 대화가 편했습니다. 서로의 이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팀장은 전 부인의 바람 때문에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간의 불임 누명, 시부모의 학대, 남편의 배신, 모두 털어놨습니다. 팀장이 위로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고, 잘 이겨냈다고,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영화를 보고, 전시회를 가고, 산책을 했습니다. 3개월 후, 팀장이 고백했습니다. 저를 좋아한다고, 사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이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됐을까요? 하지만 팀장은 다정했습니다. 급하지 않다고,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한번 사귀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그 사람과 사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전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존중했습니다.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함께 결정했습니다. 평등한 관계였습니다. 데이트도 즐거웠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영화 보고 여행 다녔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이 프러포즈했습니다. 결혼하자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재혼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죠? 하지만 그 사람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를 사랑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결혼하자고 말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시부모님은 다정했습니다. 저를 환영했습니다. 딸처럼 대했습니다. 제 부모님도 좋아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잘 만났다고 칭찬했습니다. 3개월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습니다. 2주간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여행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포구의 30평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함께 가구를 골랐습니다. 함께 집을 꾸몄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을 함께 했습니다. 요리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했습니다. 평등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좋았습니다.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존중해줬습니다. 명절에만 만났습니다. 편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몸이 이상했습니다. 생리가 늦어졌습니다.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집에서 검사했습니다. 2줄이 나타났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신 6주라고 알려줬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았습니다. 임신 사실을 말했습니다. 남편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5년 전 남편과 시부모는 저를 불임 취급했습니다. 뱃속이 썩었다고 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임신했습니다. 건강한 아기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요. 양가 부모님께 소식을 알렸습니다. 모두 기뻐했습니다. 축하해줬습니다. 친구들도 축하해줬습니다.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9개월이 지났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옆에 있어줬습니다. 8시간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3.5kg이었습니다.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예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됐습니다. 시부모님과 제 부모님이 병문안 왔습니다. 손주를 봤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예쁘다고, 건강하다고, 잘 나왔다고 칭찬했습니다. 제 부모님도 기뻐했습니다. 딸이 행복해서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했습니다. 남편이 매일 왔습니다. 아기를 돌봤습니다. 저를 챙겼습니다. 퇴원하는 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시작됐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웃음이 많았습니다. 아빠를 닮았습니다. 육아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함께 돌봤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남편이 달래줬습니다. 기저귀도 갈아줬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가끔 와서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방식을 존중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남편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식이냐고 물었습니다. 전 남편이 회사 후배와 결국 결별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부모님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손주를 보지 못해서 우울하다고 들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친척 모임에도 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손주 자랑을 못해서요. 전 남편은 여전히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재혼은커녕 연애도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불임이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여자들이 피한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냐고, 복수한 기분이냐고 물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복수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사랑을 찾았습니다.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불행한 건 그들 자신의 선택 때문입니다. 며느리를 학대한 대가, 거짓말을 한 대가, 사람을 도구로 본 대가입니다.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고, 그냥 저는 행복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웃었습니다. 그게 최고의 복수라고, 내가 행복한 게 최고의 복수라고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돌을 맞았습니다.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왔습니다. 축하해줬습니다. 아이가 돌잡이를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가수가 될까요? 모두 웃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이를 재웠습니다. 남편과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5년 전 저는 불임 취급을 받았습니다. 매일 욕을 먹었습니다. 시부모는 밖에서 애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건강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손주도 없이 외로이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 대가를 치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결국 혼자 남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뭘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